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권을 재집권을 하면 기뻐해야 될 판인데 재집권을 하면은 불행한 놈들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그놈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동을 한 겁니다. 반동. 그래서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오늘은 상당히 쇼킹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뉴스를 정식으로 텔레비전이나 혹은 기타 매체처럼 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오늘 이번 일은 너무나 막중한 일이라서 지금 어디선가 보도한 일입니다. 이건 뭐 딴 데서가 아니고 한 군데서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김건희 처음에 녹음해서 뭐 자기는 뭐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했던 그 약간 이상한 매체, 처음 들어본 매체인데 그게 뉴스버스입니다. 이걸 제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뭔가 윤석열이 쪽에서 작전 쓰고 있나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 물타기 작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다시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 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 아마 캠프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폭탄이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 고발 사유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광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입니다. 후보를 향했다고 기사를 썼다. 윤석열이 김건희, 한동훈 그 자신 이걸 명예훼손했다고 야당을 시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지가 저를 고발장을 낼 수가 없잖아요. 딴 사람을 추접스럽게 총장이 아주 비열한 짓을 한 겁니다. 사주를 했어요.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야 이거 아주 정말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 수준을 이거 개 조주로 본 겁니다. 이놈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놈이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눈에 뵈는 것 없더니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마음대로 활용한 겁니다. 이놈이 지금 그래가지고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전두환이 그 세력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총칼이 있었으면은 벌써 이거 우리나라 얘한테 함락됐을 겁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갖고도 할 수 있다라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야 이놈이 전두환이가 처음에 그 합수부에서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둘렀어요. 이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누구든지 다 잡아들였죠. 군인들 지 선배들이고 뭐 사정없이 잡아다가 김재규도 그냥 순식간에 사형시켜버리고 이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합수부라는 수사기관이에요. 지금 검찰이죠. 왜냐면 계엄하기 때문에 군인이 검찰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계엄하가 아닌데도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삼권 분립이네 뭐네 해놓고서는 그 약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법법 해대고 자기들을 위한 법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은 이 법이 국민을 위해서는 많이 쓰이질 않아요. 국민들은 법이 없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법이 많은 놈들은 법을 써야 될 놈들이에요. 법이 필요한 놈들은. 그 공부해서 써먹을 놈들. 근데 이게 말이죠. 결과적으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 추미애를 공격을 했어요. 좀 앵간히 하라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사족을 다 자릅니다. 수족을 참 사족이래. 아이씨 나도 말이 막 엉킵니다 지금.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사람이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 이러다 내가 밀리겠구나. 결과적으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모든 언론 심지어 그 민주당 의원들까지 그때 서른 또 누구야 이낙연 물론이고 그 세력들이 추미애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놈들이 조국 가족을 아주 모조리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난도질한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쿠데타였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드러나기만 하면은 이 모든 법 이번에 조국한테 적용됐던 모든 그 판결
이거 판사들이랑 모두 짜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들은 낱낱이 밝혀야 돼요. 지금 검찰총장,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이 누구지? 김호수 총장. 이분이 잽싸게 지금 모든 걸 수사를 명명백백 밝히라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김호수 총장의 성과를 아주 정말 기대합니다.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김호수 총장 팬입니다. 내가 전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거 말이지요. 사법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판검사 시험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을 드린 것 같아요. 옛날에 했는데 얼마 전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왜 같이 뽑습니까? 업무가 틀립니다. 업무가 틀리는데 같은 시험 문제로 같이 뽑아내니까 한 식구가 돼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판사하고 검사는 업무 자체가 틀리는데 왜 같은 시험지로 같이 보는지 난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빨리 국가가 한번 챙겨드려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이제 회체 수준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돼요.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야 됩니다. 기소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딴 나라 어느 한두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 이런 인간을 대선 후보라고 떠받들면서 지금도 설설 기고 뭐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경선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놈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저 국민의힘 이제 다시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의원이 혼자 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민주당 자체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정말 이게 추윤 갈등으로 막 그냥 깎아 세우고 언론이건 뭐건 이낙연 지사도 그때 거기 가담했다고 지금 벌써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폭을 축소시켜갖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둘이 싸우는 걸로 그래갖고 앵간히 하라고 이러면서 얘라 이 쌍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을 알고 있었던 놈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추미애를 낙마시키려고 굉장히 막후에서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추미애 의원이 대선에 나와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네요. 완벽하게 사실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추미애는 제대로 된 투사가 돼가지고 민주당의 별이 된 겁니다. 별의 시간이 왔다고 그랬죠. 우리 김종인 씨가 추미애가 별의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게 뭐 대통령 당선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 자체의 동력이 된 겁니다. 이분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 180석 이 새끼들 아주 개쓰레기들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이낙연이 봐요. 이 사람 말해요. 잽싸게 언제 그리냐는 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에 나서야 된다. 진작에 좀 그러지.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할 때 좀 힘 좀 실어주고 얼굴 싹 바꿔서 지금 지가 제일 선두에서 개혁할 것 같이 이럽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해요. 가만히 있기나 하든가. 자신이 추미애 장관한테 했던 망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거 안면을 싹 바꾸고 이렇게 갑자기 투사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이낙연 씨는 이제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접으셔야 돼요. 이보다 더 추해지기 전에 해산하고 캠프 해산해야 돼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은퇴를 해갖고 귀향을 하세요. 언론개혁을 미루거나 백지화하자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지금 이제 이것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패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는요 끽소리 못하고 당해야 돼요. 지금 뭐 언론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국회에서 지금 미뤄져 있지요. 뭐 9월달 이번 달에 지금 뭐 처리한다고 다시 손본다고. 손은 개 조질봅니까? 더 강력하게 더 첨가를 해서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 작품이 언론하고 윤석열이 검찰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언론은 더 호되게 개혁해야 됩니다. 항상 개혁을 할 때는 그 주체는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놈 반발을 받아주고 그놈도 원하는 대로 다 바꿔주고.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은 반발을 무릅쓰고도 하는 게 개혁이에요. 반발을 들어주는 게 개혁이 아니고. 말하는 김에 한마디 윤영찬이라는 놈이 있어요.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지금 이낙연 캠프에 무슨
뭔가 아무튼 제일 높은 놈이에요 그게. 그 이낙연 빼고. 이놈이 아무리 지가 동아일보 때 지 선배였다고 이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놈. 왜냐하면 성남 중원이 이재명 지사의 텃밭입니다.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이재명의 말하자면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문패도 번질 수도 없던 놈이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발벗고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당선을 시킵니다. 이 사람 이재명 때문에 당선된 거죠. 그래 놓고서는 그 은혜를, 그러고 이재명 지사가 재판 받을 때도 그것도 자기도 참여해서 같이 막 지지를 했어요. 제가 이재명 지사 재판 할 때부터 재판 열릴 때마다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휴대폰으로 전체를 담았어요. 처음에 저기 저 성남지검에서 할 때는 아주 난리였어요. 이재명 뭐 그 반대 세력들이 스피커 대놓고, 그것도 저한테 녹음 지금 녹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재판정을 쫓아다녔어요. 가끔 여기 우리 구독자 중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저 뭡니까 익산 사시는 수인님, 이 수인님이 그 동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표 받아요. 뭐 저 추첨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또 당첨도 돼요. 묘하게 나 당첨 잘 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서초동 법원에 가서 또 거기서도 표 받을 때 당첨돼야 돼요. 거기서도 나 당첨돼서 이상하게 복권은 당첨이 안 되는데 이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저 서초동에서도요 JTBC랑 인터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뛸 때요. 근데 이 윤영찬이 이놈이 연고도 없는 놈이 당선돼가지고 지금 이재명 등 위에다 비수를 꼽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정치판이 참 무서운 판이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어요. 다른 놈도 아니고 윤영찬이가 둘이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님이랑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이게 지금 참 웃기는 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도부, 얘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캠프 지도부죠. 이낙연을 유시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꾼들입니다. 이 정치꾼들은 이렇게 싸우고도 또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아이고 뭐 선거니까 그랬지, 아유 이해를 해줘야지 어떡하겠어 이러고, 그래도 용서가 안 돼도 또 용서한 것처럼 또 웃으면서 악수를 해요. 그랬는데 이 유권자들, 그 지지자들을 발기발기 찢어놓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럼 유권자들이 꼴이 뭐가 됩니까? 이놈 시키는 대로 따라서 먼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을 원수 삼아서 페이스북이니 어디니 막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쥐잡듯이 자꾸 욕을 하고 험담을 하잖아요. 나 지금 이낙연 씨 이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가듯이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된다고 해도 이낙연이나 윤영찬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이 정도로 후벼 파놓고 어떻게 원팀 합니까? 앵간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느 때부터 이 마타도라든가 거짓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안 한다고, 버릇없다고, 하면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 쥐새끼 같은 새끼들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건 뭐 의미는 없지만은 한번 읊어는 볼게요.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당선 가능한 후보 이재명이 42%, 윤석열이 35%, 양자 대결 시 이거 이 데이터입니다. 근데 당선 전망도 이재명 33%, 윤석열 24%입니다. 이게 당선 전망도. 이게 근데 윤석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나온 지금 여론조사 결과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형편없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윤석열을 지지하던 그쪽 세력들도 환멸을 느낄 거예요. 이래도 그걸 지지한다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거나 북한 간첩이거나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전복할 세력들이 분명해요. 쿠데타 세력이지요 그게.
지금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신한 게 지금 국민의힘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 은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저기 뭐 조현천인가 하는 그 보안사령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고 어디서 지금 잡히지도 않고 있죠. 이놈도 잡아야 될 놈입니다. 그것도 추미애가 잡아낸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때는 추미애가 다 찾아내네. 이제 보니까 그 당 대표 때 누가 지지도 많이 안 해줘요. 이 추미애 씨를. 그런데도 쿠데타 음모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이 쿠데타 음모를 또 밝혀낸 겁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의 수호신이네. 수호신. 이 추미애 의원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추미애 씨.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안 찍겠다는 이 이낙연 지지자가 뭐 40%에 육박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개뻥이고 이 언론 새끼들이 이거 지금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안 찍을 인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믿어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제끼고 가야 돼요. 그걸 설득해서 뭐 원팀이다 원팀이다. 그건 힘 낭비, 아무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그건 이미 국힘당 세작들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정열 변호사 있죠. 그 이낙연 캠프에 가 있어요. 걔가 그거 법률 자문하면서 그거 끌고 다니는 놈입니다. 오죽하면 장경동이가 이낙연이 지지한다고 지지선언 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낙연이는 나는 모른다 그래요. 와, 참 비열하고 아주. 이야, 근데 그래도 이낙연은 악착같이 이재명 흠집 내기 아주 올인을 합니다. 아까 저 이재명 씨 그 재판받고 했던 사태 그 보면은 변호사들이 내가 보니까 2명인가 3명이 나 그 법정 안에도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참 거기에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휴대폰을 살짝 켜갖고 이렇게 들고서는 이 지사님 들어갈 때 나올 때 거기서 이렇게 살짝 찍었는데 지사님이 찍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지사님이 유심히 날 봤어요. 날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저기 뭡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율무 팔찌 매주고 더럽게 생겨갖고 생긴 것도 금방 알아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변론 나는 그때 보니까 변호사가 3명인가 그렇게 앉아있던데 뭐 무료 변론했다고 이거 근거 밝히라고 이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여기에 대꾸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말려드니까 재산이 불어났다고 하면서 윤영찬이 이 개X가 이거 지금 저 재판을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재산이 불어났다. 왜 늘어나냐. 줄어들어서 거의 폐가망신해야지. 지금 돈이 얼마가 드는데 변호사가 뭐 수십 명이 그랬으면 수십 명인가 뭐 얼마가 막 그 정도였으면 이거 벌써 망했다. 돈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결국. 근데 왜 재산이 늘었냐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 이재명 지사님이 웬만하면 대꾸를 하다 여기에만 대꾸를 했더라고요. 대놓고 저 윤영찬이한테 일테면 이런 거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도 기가 막혀갖고 맨투맨으로 대꾸를 해준 것 같아요. 이낙연 캠프 차원 아니고. 근데 매년 공직자는 이게 재산신고를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되나 봐요. 그 신고를 해서 당신도 알잖냐. 너도 공직자고 나도 공직자니까 빤히 알면서 내 재산이 죽었다. 근데 집값이 올라버렸다. 아파트 값이 올라갔고 그래서 재산이 뭐 6억인가? 얼마가 늘었더라고요. 아, 정확하게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산이 는 건 확실해요. 현금 자산은 줄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전에 자기 입으로 밝힌 게 있어요. 주식도 좀 투자했고 뭐도 했고 그걸 다 처분한 겁니다.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돈 더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흠을 없애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가난한 게 흠이었어요. 이 사람 흠은 가난한 게. 근데 그 가족 자기 친형제간들의 청탁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지요. 도대체 뭐에서 흠을 잡아내겠어요. 누구 청탁을 들으겠어요. 지 형제간 어머니 누나 형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청탁을 해도 그걸 몸으로 막아낸 사람이 그 욕설까지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사람한테서 흠집을 잡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만들어야 되는데 악착같이 그걸 갖다가 선거법 위반
저 사건과 관련해서 무료변론 받은 그거 대라고. 그러니까 이 민변 출신이 박주민 총괄본부장이 지금 박주민 그 세월호에 그 아주 상당한 성과를 낸 저 의원입니다. 젊어갖고도 대머리던데 이 민변 출신 총괄본부장이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면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재판 때 몇백 명이 거기 연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 인간들이 멀거니 다 알면서 염장 지르려고 후회 파는 겁니다. 아주 비열한 놈들이지요. 다 알아요. 모르고 그냥 생판 모르는 것처럼 이걸 밝혀라. 우리는 궁금하다.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몰라요. 우리 이 방송을 듣거나 내가 이렇게 나불나불대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압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 이재명이 그 새끼 도둑놈이네. 그 변호사비가 아주 수천억 막 수백억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냐. 세금 빼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국민 저 경기도 돈 빼내서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않지만은 돈의 출처를 밝혀라 뭘 밝혀라 하면 이재명 지사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저거 봐라 했네 했어 이렇게 국민들한테 묘한 그 의구심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이. 와 진짜 이런 비열한 놈은 난 보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민변 회장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이재명의 결백을 지지한다. 저건 너무했다. 이래갖고 소송에 관여 안 하고도 연명으로 이름을 올려준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숫자대로 이거 돈 줘야 변호사들은 움직인다. 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돈이 얼만데 이렇게 시가로 얼마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지금 뭐 김영란법 위반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네 개 똑같은 소리를 해가면서 와 이런 개새끼들. 아무튼 이낙연 캠프증의 일각에서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지사님이 대납 사실은 없다 명백한 허위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시시콜콜 말대꾸를 계속 하다 보면 말도 아닌 말에 늪으로 빠집니다. 이놈들이 그걸 노려요. 이제 그걸로 끌어내가지고 이건 뭐고 저건 뭐냐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이 사람 염장 뒤집으려고 하는 소린데 현금 변동사항은 없고 공시지가 여기 나왔는데 내가 지금 조사해놨네요. 자기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이 올랐답니다. 그게 늘었대요. 근데 이런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공시자는 재산 신고해. 이 새끼들 조사하면은 더 나올 겁니다. 이낙연 씨 동생들 뭐 부인 문제 이거 아무도 이재명 지사 이거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마타도라든가 이런 거 안키로 서로 신사협정 하자고 했잖아요. 거짓 선동 뭐 너는 안 하려면 말하라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씨가 국민의 수준을 조스로 본 겁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막 해대면 내 말을 믿을 거다. 뭐 그렇게 똑똑한 줄 아냐? 모르는 시골 무지랭이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재명이 도둑놈이구나 이래갖고 이제 충청도에서 경선할 때 뭐 거기가 뭐 바로 밑에가 될 거라니 어떤 아이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충청도 사람들을 개 조주로 본 겁니다. 이놈이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 무조건 갖다 뒤집어 씌우자 이러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정책으로 돌변해서 지금 요새 굉장히 조심합니다. 나도 사실은 처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답답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함부로 똑바로 그냥 치고 나가지 않나 했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구치기 들어간 겁니다. 구치기 들어가는데 괜히 구설에 올라가지고 난타전을 벌이면은 더 손해예요. 상대방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 그럴람 그러고 개를 지질람 짓고 말람 놔두시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법 이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왜냐면 전에 내가 누굴 도운 적이 있다고 그랬죠. 한 PD도 그때 알지? 박근혜 그 대표 때입니다. 그때 한나라당 때인데 사립학교법을 그때 개정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상정을 했다가 한나라당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당시에 영남대학교도 박근혜가 대장이었을 때예요. 그래갖고 자기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립학교 이사장들 모두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고 뭐 김문기 저기 어디야 뭔 대학이야 저 아이씨 원주가 아니 뭔 대학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전부 거의 다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거나 아니면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립학교라는 데가요, 국고가 70%냐 80%냐 이만큼 지원이 돼. 우리나라 개인 게 없어요. 우리 세금을 줍니다. 그건 설립할 때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관리라든가 그 교원 월급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도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가 80%가 국고로 줘요. 국고로. 그걸 어떻게 사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7, 80%를 개인이 되고 20%를 국가가 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반대예요. 그래도 지 거라고 가족이 경영하잖아요. 아무튼 이거 지금 개정안 올라가서 지금 현재 통과가 됐나 모르겠다. 상임위에서 이거 또 반대한다고 설치고 나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동력을 잃었어요. 이게 모든 게 이거 아주 진짜 묘하네. 박근혜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가 진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뭐 공로자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근데 이참에는 또 윤석열이 그걸 아마 저지른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우리 진보 진영의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료들이 안 됩니다. 그건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사람도 노무현이 만들어준 겁니다. 와, 이상하네. 만들어주면은 꼭 이렇게 배신 뒤통수를 치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인 성공운동을 해갖고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요. 진짜 배은망덕하다니까. 저 보수 진영이니 뭐니 이런데 그 몸담고 지금 대선 후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 이거들은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당 자체가 원래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끼리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지지하고, 지금 이제 당장 지지 철회해야 됩니다. 모두들. 우리 국민들, 제정신 가진 국민들은 난데없이 지금 윤석열로 인해서 개혁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검찰 개혁도 발목 잡기 들어갔는데 지금 얘가 이지랄 했는데 지금 검찰 개혁 반대하는 놈 있으면은 그 새끼가 윤석열이 동료라니까요. 특히 저 국힘당 쪽은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에 어떤 놈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저기 저 법사위원장한테 이상민이 있죠. 그 대전 국회의원. 이 인간은 도대체 느물느물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 몇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수박 요새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저번 며칠 전에 내가 그 뭐 사람 명단 발표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몇 명 빼놓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거의 색깔이 비슷해요. 뭐 걔 중에는 좀 옅고 색깔이 좀 옅고 그렇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놈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국힘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뭐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 지지자들한테 국회의원 도로 돼요. 뭐 영남 지역이라든가 뭐 강남, 우리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어디 뭐 몇 군데 있어요. 그놈들이 도로 됩니다.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권을 재집권을 하면 기뻐해야 될 판인데 재집권을 하면은 불행한 놈들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그놈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동을 한 겁니다. 반동. 그래서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거예요. 국민이 그 안중에 있다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국민이 없어요. 그놈들한테는. 자기 안녕, 자기 부귀영화, 권세 이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 이거부터 청소해야 돼요. 저기 야당 이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이런 세력이 척결돼야 돼요. 진짜 가슴이 벅찹니다.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복지를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자꾸 복지 그 주특기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퍼주는 걸로 생각해요. 이놈들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복지라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모든 저 언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혹은 여당에서도 그래요. 복지 정책을 왜 퍼주느냐고. 이런 개새끼들이 국가가 왜 있는 줄 아세요? 퍼주려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이놈들이 국가에 왜 국가가 있는 존립을 왜 하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국가들이 지네 월급 주려고 있는 줄 알아요? 국회의원 월급 주려고 있고 뭐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퍼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회의원 월급도 결국 세금으로 퍼주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도 퍼주는 거고. 그러면 그건 국민한테 퍼주자고 그 국회의원도 있고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퍼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퍼줘야 되니까. 근데 국민한테 주는 것은
거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내 거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은. 저 씨발 새끼들이 왜 내 걸 갖고 가는데 지 거 주는 거 같이 지랄이. 지 사지 털어서 준 놈 봤어요? 그걸 국민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왜 시혜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국민의 권리. 이걸 갖다가 묘하게 덮어 씌워갖고 거지처럼 얻어먹는 꼴을 만들어요.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국민 여러분, 이거 듣는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 떳떳하게 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 새끼들아, 내 거 내놔라. 이 개새끼들아, 왜 니들이 내 거 갖고 지랄이냐. 덜 주네 덜 주네 지랄하고 많이 줘 이 개자식들아. 그러세요. 내 걸 내가 지금 내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니들이 왜 우리 걸 갖고 니가 더 많이 갖고 우리는 조금 주려고 그러냐고. 이건 국민이 그놈들한테 시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거꾸로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반대로 해갖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모두 언론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언론이 왜 특혜를 줘야 되느냐 알아요? 언론이라는 게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알 권리라는 그 알량한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근데 그걸 제하고 나면요, 그냥 사기업입니다. 그거 동네 빵집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씨발 이거 때려버렸다. 근데 어떻게 성질하니까 마이크를 때려버렸네. 근데 지 장사 지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거기 기자들은 그 회사 직원들이고, 그게 무슨 뭐 국민이 뽑아서 만들어 놓은 무슨 기관처럼 이질하고 있는데, 근데 국가한테 돈 내놓으라고 뭐 언론에 뭐 지원해야 돼, 뭐 돈 주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줍니까? 그걸 주는 이유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회 어디 감춰진 데서 누군가가 힘 있는 자한테 당하고 있으면 그거 발견해서 보도해서 모두한테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라. 그래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제도는 만들어놔? 모르겠어.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써먹으려고, 야, 내 말 잘 들어, 돈 줄게, 이래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지가 지장사에서 저먹고 살아야지. 왜 치킨집 사장은 망하는데 언론 사주는 안 망해? 지 경영하다 잘못되면 망해야지. 국가한테 책임지라고 대들어. 이 씨발놈들이 돈 줄인다고 그러고 뭐 언론을 뭐 개혁하지 말라고 그러고 뭔 지랄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 그냥 꽉꽉 그냥 잡아 눌러버려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저 새끼들 뭐 두테르테 찾고 난리죠. 지금 나 지금 좀 웃기는 놈들이야. 저 홍준표랑 둘이서, 홍준표가 요번에 그 뭐 어린애 어떤 놈 20개월짜리를 뭐 애가 뭐 그러니까 뭐 하고는 애를 죽이고 그랬다고. 그 새끼는 내가 대통령 돼도 죽여버리고, 그거는 내가 대통령 아니라도 어디서 만나면은 그냥 그 새끼 밟아 죽여버려야 될 놈이에요. 그 법이 그 놈을 살려주고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홍준표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성질대로 한 거죠. 나가 대통령 되기만 하면 그 새끼는 바로 처형시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건 두테르테 식이다. 그러니까 네가 두테르테라고 둘이서 서로 네가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네 뭐고 둘이, 이야 진짜 코미디언이 따로 없어요. 그러고 싸워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핀치에 몰리니까 저 김병민이라는 놈 거죠. 윤석열이 그 대변인 두테르테라고 한 게 아니고 두테르테 식이라고 했다. 그래. 이야 진짜, 아니 두테르테 식이나 두테르테나 똑같은 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치한 놈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참 우리 국민들 참 별 희한한 꼴 다 봅니다. 갈수록 대통령 선거가 좀 더 진보적이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 유치해지고, 무슨 애들 옛날에 반장 급장 뽑는 것보다 더 유치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보나마나 승리가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건 선거 해보나 마나예요. 이제부터 이재명 지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놈들이 뭐 해코지를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 새끼들은 총칼을 든 쿠데타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막바지에 몰리면은 테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아마 경호를 하게 돼요. 대선 후보들은 여건 야건. 지금은 그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재명을.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부터는 몸조심해야 돼요. 저놈들이 이제 악에 받쳐서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 아무튼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말 실수. 이재명 지사님은 말을 안 하니까 주변에 그 참모들, 이 사람들 말 실수 굉장히 단속해야 됩니다. 저도 오죽하면 단속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단속을 하겠어요. 자, 이제 승리가 목전입니다. 우리 지지자들 화이팅 한번 하십시다. 화이팅!